뉴스를 잘 안 보죠. 안 봐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입니다. 특히 유엔의 경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2024년 6월 25일 한국 정부의 차관급 공직자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우려하는 선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목된 장본인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구의 핵심 관계자가 정작 반인권적 행태로 국제기구의 지탄을 받은 모양새인데, 이 인물이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결정적으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 구제 안건을 기각시킨 것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윤석열의 미국 순방 당시 두창인은 바이든과 단 한 번 회담을 하지 못하고 혼밥만 먹다가 귀국했습니다. 이걸 지적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심지어 김건희 소환 관련해서도 자주 청문회 불출석 면피를 위해 쇼를 한다고 말하는 언론은 과연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나 특혜는 없다면서요. 이건 특혜 아닙니까? 이러니까 애완견 취급을 받는 겁니다. 관련해서 특가 상품들 구경하시면서 전날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 작가님은 어딜 통해서 뉴스를 보십니까? 뉴스를 잘 안 보죠.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큰 뭐가 터졌다, 무슨 녹취록이 나왔다 이러면 그걸 검색해 보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포털에서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예. 아니 그래도 평상시에 뉴스는 안 보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뉴스가 지금 2년 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안 봐도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널리즘 또는 언론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뉴스가 되는가. 그러니까 언론이 뉴스로 취급하지 않는 사실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론이 픽한 건 사실만 뉴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언론이 이건 중요한 뉴스야 그러면 그것이 큰 뉴스가 되고, 이거는 사소한 거야 하면 작은 뉴스가 돼요. 수용자는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죠. 무엇이 뉴스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그 사람들에게 계속 맡겨놔도 되나? 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일을 잘 하고 있나 의심스럽다, 또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판단이 지금 대중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 신뢰도가 낮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민들이 또는 이용자, 사용자, 뉴스 소비자들이 그 뉴스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튜브에.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건도 사실 언론이 제대로만 보도하면 얼마나 한미 관계가 파탄 지경인지 알 수 있는 심각한 건입니다. 수미텔이라는 여자가 외국인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미텔이가 누구냐? CIA 분석관 출신으로 실질적 로비스트입니다. CIA를 나와서 09년쯤에는 백악관에도 근무한 적이 있고 현재는 CSIS 등에서 근무합니다. CSIS는 싱크탱크인데 참고로 매우 친일본적인 행보를 보이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수미테리는 대북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매우 CSIS답게 친일적인 행보와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한국 민주당 정부를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외교부에서 수미테리에게 부탁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수미테리를 잘 이용했는데 이걸 전 정부 타령합니까? 그리고 갑자기 이번 체코 원전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의 딴지부터 수미테리 기소를 보면 뭔가 한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입니다. 즉 두창인은 정상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적 수사에만 올인하는 최악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제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 더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제대로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느 많은 특가 상품들 소개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